네, 전국 곳곳에서 도로가 유실되고 집이 침수되는 등 호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5호 태풍 장미가 한반도를 향해서 북상하고 있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정창삼 인덕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장마 피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네. 물도 안 빠진 상황이고 게다가 태풍까지 온다고 하니까 더 걱정인데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물론 지금 저희가 피해가 났던 섬진강 유역이나 하동, 진주 쪽으로 다시 태풍이 오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침수 우려도 굉장히 있습니다만 예. 이번 태풍에서 가장 큰 걱정은 이미 폭우는 저희들이 많은 기간 동안 이제 대비를 좀 하고 있는 편인데요. 예. 강풍에 대한 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강풍에 의한 피해를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산사태가 많이 났습니다만 강풍이 불게 되면 나무가 흔들려서 산사태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산사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낮 시간에 태풍이 북상하다고 또 만조 시기하고 겹치기 때문에 이동을 가급적 최소화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강풍과 산사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사망 실종자가 5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재민도 7천 명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요. 장마가 길어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게 원인을 보면 물론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비가 왔고요. 예. 그리고 또 강한 강우 강도가 순간적으로 발달해서 집중적으로 내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가 컸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 외에도 저희가 크게 한 세 가지를 구분해 보면 장마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피로감 그리고 예보의 정확도에 대한 문제 그러다 보니까 언제 비가 올지 몰라서 대비를 좀 부족하게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의암호 사건이라든가 지하차도 침수 사건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안전의식이 어느 정도 좀 부족했던 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재해들이 전부 다 농촌 지역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고령화에 따라서 취약계층들이 대비를 충분히 못했거나 그러다 보니까 더 피해가 가중화되는 그런 원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산사태도 상당히 걱정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한 8월에만 올 8월에 산사태가 600건이 넘게 이렇게 발생했다 이런 통계도 나와 있는데 지금 대부분 지역이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지금 전국에 발령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산사태 정말 주의해야 할 부분은 특히 어느 지역일까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예. 얼마 전 뉴스에서도 뭐 취약 지구를 이제 지역 단위로 이제 경보 지역, 주의보 단위로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예. 그걸 가지고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네. 저희들이 볼 때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는 가급적으로 대피할 공간이 있거나 친척집, 이웃집 안전한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대피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집중호우가 발생된다고 하면 주변에 산이 있으면 거의 가능한 한 멀리 좀 대피해 계시는 것이 저희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집안이 이미 많이 약해진 상태여서 더 우려가 되는데요. 혹시 이 산사태 위험을 좀 미리 알고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울림이라든가 나무들이 경사지게 이제 경사가 져서 뭐 지거나 아니면 땅울림, 땅 밀림 이런 현상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이게 지금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면 그런 현상들을 전조 현상들을 우리가 인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강풍이 같이 동반되니까 예. 가급적 대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조 증상이 만약에 느껴지더라도 그 산사태가 발생해서 집까지 떠밀려오는 속도가 상당하니까 피하는 게 제일 큰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만일 산사태가 발생되면 예. 이게 그 토성류 같은 경우는 1초에 한 8m, 10m 정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거든요. 예. 그래서 피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 홍수파 토성류가 내려오는 쪽에 직각 방향으로 대피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태풍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강한 바람도 이제 산사태 대비하는데 좀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태풍이 또 오니까 비도 또 많이 뿌릴 테고 바람도 많이 뿌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태풍이 오는 그런 상황에서는 또 어떤 걸 더 조심해야 될까요? 일단은 안전한 곳에 좀 머물러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섬진강유역 같은 경우는 2차적인 또 침수 피해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태풍이 이제 부산 쪽으로 이제 도심 쪽으로 옵니다. 도심 쪽으로 오면 저희들이 간판이라든가 이런 날림의 낙석에 의한 피해들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장마가 오후 3시 전후로 근접할 것으로 예보가 됐고요. 만조 시각이 오늘 정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해안가나 저지대 좀 피해 겪지 않도록 특별히 좀 주의를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의 만조 시각이 한 정오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번에 오는 태풍이 998 헥토파스칼로 비교적 규모는 작은데요. 네. 작다고 해서 이제 재난이 본인을 피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적으로 강한 집중호우하고 강한 바람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만조 시간과 겹쳐서 낙동강 수위가 이미 저기 상류에 많은 비로 인해서 높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산천이라든가 온천천과 같은 상습 침수 범람 위험 지구에 계신 주민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해운대 같은 경우 고층 빌딩 밀집 지역에서는 우리가 빌딩풍이 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간판이라든가 날림에 의해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대비를 아차는 순간에 못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혹시나요? 예. 그렇게 돼서 주택이 침수가 됐다 그리고 고립이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이런 재난 상황 시에 제일 중요한 것은 당황하시지 마시고요. 예, 제일 먼저 이제 물건이나 이런 걸 챙기시는 것보다는 네, 안전 지역을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보면 제방이 붕괴, 얼마 전 섬진강에서도 그랬었는데요. 제방이 붕괴되면 물이 금방 차오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먼저 안전 지역을 확보하는 옥상이라든가 이런 곳에 안전 지역을 확보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안전 지역이 확보된 다음에 119와 같은 신고, 그다음 그 이후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하실 수 있으면 주변에서 구하는 그런 단계적인 대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끝으로 수도권에서 도로가 침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운전자들은 좀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될까요? 아마 지금 현재 많은 도로에서 오래된 비로 인해서 포토홀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예. 일부 구간 경우는 집안 침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실 때 가급적 서행 운전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항상 전방을 주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포토홀이 나서 포토를 피하거나 아니면 집안 침하된 부분을 피하다가 사고 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방을 항상 주시해 주시고 또 사고가 난 경우 예를 들어서 집안 침하로 차가 이제 내려앉거나 꺼지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더 이상의 침하가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안전을 확보한 후에 대피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덕대 토목공학과 정창삼 교수님에게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